네, 안녕하세요. 조 사장입니다. 오늘은 동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동업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특히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 사업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근데 이제 나랑 이제 좀 약간 성향은 달라. 뭐 되게 개성 넘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둘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시너지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업을 결정을 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뭐 직원으로 고용을 할 사람인데 그 직원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과 이익을 더 크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동업은 그냥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요. 오늘은 이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책임이 분산되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제 사업의 기로와 같이 어떤 되게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동업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그냥 1대1이라든가 동일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선택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한 명은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죠. 괜히 확장해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싫을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사업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지금 규모만 좀 크지 실속이 없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죠.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폐업을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야 지금 우리가 이것도 괜찮지만 다른 업종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1인 단독 체제로 이제 어떤 혼자서 결단을 내리는 거라면은 바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전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그 의사결정을 동등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괜히 이제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뭐 또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익에 대한 기여도 측정이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이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업무를 각자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동업을 하는 이유가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굳이 동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쟤는 좀 약간 편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게 참 별일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은 괜히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이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이제 권한이 분산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책임이 분산되는 거랑 비슷해요. 권한이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커지면은 이제 동업한 사람들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사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업자 한 명이 굉장히 이제 원하는 인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꼭 들어와야지 내가 좀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동업자가 보기에는 되게 나랑 성향이 잘 안 맞는단 말이야. 껄끄러워요. 근데 이제 다른 한 명이 되게 막 주장을 해요. 얘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되게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한낱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경우에도 이런 어느 한 명의 동업자가 성향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막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네 번째로 보통 이제 동업을 하면은 세금적으로 이제 좀 분산이 되니까 소득이 분산이 되니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분이 동업자가 아니라 이제 급여로 동일한 금액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급여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어느 정도로 유리하냐면은 세금으로 이제 둘이 같이 부담하는 세금을 놓고 봤을 때 10%에서 많으면 한 30% 넘게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5대5로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소득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좋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다 세금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근로자들한테 훨씬 더 많은 공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동업은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잘 안 되면은 여기서 이제 돈을 더 쏟아 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지 이게 이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의 한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버틸 수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은 나는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빨리 이제 다른 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업은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무조건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좋다. 특히 이제 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 근로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동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약간 서로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미리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서화도 좀 시켜놓고요. 이게 뭐 하다가 이제 좀 차츰차츰 좀 약간 다듬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되게 늦어요. 음, 타이밍도 늦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약간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미리 좀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단 한 명의 어떤 단독 체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어떤 법인 같은 거 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이제 대표자가 보통 한 8, 90%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어떤 지분을 딴 사람하고도 이제 쉐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 되게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어. 아무튼 동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